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른 한자 바른 한자 김정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좀 멋을 뽐내 보았습니다. 어떻게 멋있죠? 네, 첫 번째 한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죽 피자입니다. 가죽 피자. 오늘의 주인공 가죽 피자는 부수죠? 부수고 뒤에다가 이게 골자를 붙이면은 피골이 상접했다. 네, 피골. 바로 뼈와 살이 되는 거죠. 피골. 자, 그 다음에 언덕 파자입니다. 언덕 파자는 자 가죽을 말이죠. 땅에 널었는데 거기가 어디다? 볕이 잘 드는 언덕이다. 그래서 언덕 파자 뒤에다가 그럼 또 아시는 글자 산에 방패를 모아놓은 집이 있는 언덕. 그래서 언덕 안자 판이라고 하면은 언덕이라는 뜻이죠. 자, 다음입니다. 깨트릴 파자입니다. 깨트릴 파자. 여러분들 가죽을 손질하기 위해서 돌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깨트릴 파괴할 때 깨트릴 파자. 깨트릴 파자 뒤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 갓은 작은 사람이 풀 모은 것과 나무를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버릴 기자. 파기하다. 어떤 계약이나 물건을 파기하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차 구멍으로 개가 갑자기 돌자. 돌파한다. 중앙 돌파, 측면 돌파 할 때 쓰죠. 돌파라고 합니다. 자, 입을 피자. 여러분들 요 앞에 옷부수. 자, 여기 보시면은 오디자가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자, 요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이 빠지면서 요렇게 쓰이는 옷도 전에 원자 할 때 있었죠.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입을 파자는 말이죠. 자, 가죽으로만 제가 집을 많이 써가지고 가죽은 다 이렇게 쓰죠. 자,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입을 피자 되겠습니다. 입을 피자. 입을 피자 뒤에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글자 서 있는 사람을 손으로 끌어서 납치했다. 그래서 끌납자. 그래서 피랍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랍. 50에 쓰기 문제 나왔다는 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피랍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여기다 쓰면 좋겠네요. 자, 벼슬아치에게 손수 복수하러 가기 위해 몸에다가 옷을 걸쳤다. 옷복자. 그래서 피복. 모든 옷을 피복이라고 하죠. 자, 다음 잠옷 파자. 잠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그래서 파다하다. 생각보다 많다. 할 때 파다하다라고 쓰죠. 자, 잠옷 파자는 자, 이 가죽 모자를 말이죠. 가죽을 머리에다가 뒤집었으니까 잠옷 어울린다. 그래서 잠옷 파자. 잠옷 어울린다. 잠옷 파자. 후는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 잠옷 파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결 파자. 파도라는 얘기인데요. 물결, 잔잔하게 이는 물결. 물결 파자는 자, 가죽에 있는 물결 모양이다. 그래서 물결 파자입니다. 물결 파자. 물결 파자 뒤에 여러분들 부수 글자 파고라고 하면 파도의 높이, 파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길장자가 들어가면은 파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미치는 영향을 파장이라고 하죠. 자, 다음입니다. 저 피자. 자, 여러 사람 나오네요. 여러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그 가죽은 바로 저것이다. 그래서 저 피자. 저 피자 뒤에 여러분들 비수를 그치게 했던 것은 바로 이것. 이 차자. 피차가 일반이다. 너나 나랑 같다. 피차. 저것과 이것. 피차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피곤할 피자. 피곤할 피자. 자, 이제 좋은 가죽이 있어요.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얻은 병이 피곤함. 가죽을 얻기 위해 얻은 병은 피곤함. 그래서 피곤할 피자. 피곤하다, 피로하다 할 때 이 피곤할 피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갈래파. 갈래파자입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이것은 물질적인 물의 물결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갈래. 어떤 사람이나 종파 이런 것에 대한 갈래를 뜻하는 물갈래. 갈래파자입니다. 자, 집안에 말이죠. 집 나오죠. 집안에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있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우리 갈래다, 우리 파다. 그래서 갈래파자입니다. 갈래파자. 갈래파자 앞에 여러분들 자, 고무자동차 붕붕 얘기하실 때 나왔던 거. 차가 가니까 옆에 차가 부딪혀서 굴렀다 해서 굴을 전자. 전파하다. 어떤 것을 널리 알리다. 이런 것을 전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우리 집에는 조상을 신을 모시는 마루가 있다. 마루종자, 종파.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종파라고 하면은 자신의 씨죠. 자신의 성씨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뿌리, 이걸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맥자 나왔네요. 줄기맥자. 줄기맥자는 집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핏줄기, 그래서 줄기맥자입니다. 줄기맥자. 줄기맥자 앞에 자 이렇게 그럴 문자 들어가면 문맥상에 문제가 있다. 문맥상에 어떤 내 의미가 다르다 할 때 문맥 이렇게 쓰죠. 자 앞에다가 매산자 붙이면 산맥이 되는 거고요. 자 괜찮죠? 또 이제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붓으로서 가죽의 모양을 뜻하는 가죽피자. 자 가죽이 널려진 땅은 언덕이다. 언덕파자. 자 가죽이 있어서 그것을 가공하려고 돌을 깨었다. 그래서 깨트릴 파자. 자 다음은 가죽 옷을 어디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가죽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입을 피자. 그 다음에 머리에 걸쳤다. 무엇을? 가죽을 머리에 걸치니까 잠옷 어울린다. 그래서 잠옷 파자. 자 가죽에서 물결 모양이 있다. 그래서 물결 파자. 여러 사람이 가죽을 가지려고 싸우는 그것은 저것이다. 그래서 저 피자. 저 피자. 자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얻은 그 병이 피곤이다. 그래서 피곤할 피자. 자 물을 나누어주는 집안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갈래다. 그래서 갈래파자. 갈래파자입니다. 자 집안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사람 몸에 있는 혈맥, 줄기죠. 그래서 줄기맥자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그럼 부드럽게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곡자입니다. 골곡자는 부수죠. 산 아래에 입구가 있는 골입니다. 골곡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손톱 딸린 작고 작은 짐승이 커져서 들어간 물은 바로 시냇물이다. 그래서 시내개자. 그래서 계곡, 여러분들이 휴가 때마다 찾아가시는 계곡물이 되겠습니다. 계곡. 자, 다음입니다. 풍속속자입니다. 풍속속자. 풍속. 자, 꼴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이다. 그래서 풍속속자. 풍속자 여러분 아시는 글자 뒤에다가 자 불꽃을 끈 그 말씀. 그래서 말씀 담자면 속담. 그럼 여러분들 엄발의 오줌 누기 뭐 이런 식의 속담을 이렇게 속담이라고 합니다. 풍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속담이라고 하죠. 속담.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소에 실은 물건을 보고 마음이 동했다. 그래서 물건 물자. 그래서 속물. 이런 속물 이렇게 할 때 속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넉넉할 유자입니다. 넉넉할 유자. 여러분 아까 옷 부수 배우셨고요. 자, 이 골짜기에 갈 때는 말이죠. 골짜기에 갈 때는 이 옷을 넉넉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할 유자. 넉넉할 유자. 넉넉할 유자 앞에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글자. 집안에 자, 밭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니까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자 부자. 부유하다. 부유하다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욕할 욕자입니다. 목욕할 욕. 저희가 명절 때마다 하는 목욕할 욕자. 자, 꼴짜기의 물로 깨끗한 물이죠. 계곡물로 꼴짜기의 물로 목욕을 한다. 그래서 목욕할 욕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여기 물을 끓인다. 그래서 끓을 탕자는 욕탕이 되겠네요. 욕탕. 자, 다음 하고자 할 욕자. 어떤 걸 하고자 한다. 의지를 나타내죠. 자, 꼴짜기에서는 말이죠. 꼴짜기 가면 야호하죠. 입을 벌려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꼴짜기,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자, 욕진이라고 게 있어요. 욕진. 먼지 진짜죠. 먼지 진짜를 쓰시면은 자, 욕진이라고 하면은 욕정으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욕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문에서 한자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욕심욕자입니다. 욕심욕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욕심욕자.
자, 골짜기에서 입을 벌리고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에 욕심이 좀 있다. 그래서 욕심욕자입니다. 욕심욕자. 욕심욕자 뒤에 자, 망했으나 몸만은 왕처럼 보이기를 바랬다 해서 바랄 망자 들으면 욕망이 되는 거죠. 욕망의 덫. 욕망 되는 거고 앞에다가 자, 호랑이가 손잡이를 잡고 열었지만 비어 있었다 해서 빌었자, 허욕, 헛된 욕망을 허욕이라고 합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자, 부서에 나왔던 그 글자, 콜곡자 되겠네요. 다음은 자, 골짜기에 사는 사람의 풍속, 그래서 풍속 속자. 자, 골짜기에 갈 때는 그 옷을 넉넉하게, 추우니까 넉넉하게 가져가야 된다. 넉넉할 유자. 자, 골짜기에서 물로 목욕한다. 목욕할 욕자. 자, 골짜기에 가면 야호하죠. 입을 벌려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자 할 욕자. 골짜기에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욕심이 있다. 욕심욕자. 자, 부드럽죠?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할 연자입니다. 자, 자유족에 찾아간 사람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연하다. 프랑스 사람인가 보네요. 메시 보궁, 봉숭, 연하다. 그래서 연할 연자입니다. 연할 연자 뒤에다가 아까도 들어갔던 뼈골자 들어간다면은 연골 되는 거죠. 여러분,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뼈를 연골이라고 합니다. 자, 항목관자입니다. 그 외국의 선비죠. 그 선비가 보여주면서 입 벌려 말하는 항목입니다. 항목관자, 문물을 전파하는 거죠. 항목관자입니다. 항목관자 앞에 자, 풀에 떨어뜨리는 물을 떨어뜨린다 해서 떨어질 낙자, 그럼 낙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작품 뒤에 이름을 쓰는 것을 낙관이라고 하죠. 자, 다음 불취자입니다. 불취자, 입으로 후 부는 게 불취자인데요. 자, 다음 그러면 자, 입을 벌려서 입으로 분다. 그래서 불취자입니다. 불취자. 불취자 뒤에 여러분 아신 글자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아래였다. 그러면은 취주라고 하면은 연주하는 것을 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입. 자, 노래를 해서 마이크에다가 자기 숨을 불어넣죠. 그래서 음반을 취입한다 할 때 그렇게 드립자를 써서 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입. 자, 다음 불뗄 취자입니다. 불뗄 취자. 자, 입을 벌려서 불에다가 숨을 불어넣죠. 그래서 불을 뗍니다. 그래서 불뗄 취자. 입을 벌려 불에 불면서 불을 뗀다. 불뗄 취자. 자, 불뗄 취자 앞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대학교 때 하셨던 거 자취생 되겠네요. 취사 금지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자, 자취생 넘어가고요. 자, 마시름자입니다. 먹을 식자 나왔네요. 먹을 식자. 자, 이거는 흰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것. 자, 아시고요. 자, 먹을 식자. 자, 먹고서는 입을 벌린 다음에 마신다. 먹은 다음에 물을 마셔야겠죠. 먹고서는 다음에 마신다. 그래서 마시름자. 마시름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귀신이 밭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니까 이건 복되다. 그래서 음복이라고 하면 제사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말하는 뼈가 옆을 지나간다. 그래서 과음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것을 과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경할 흠자. 자, 쇠덩이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무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간 그 사람들이 쇠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죠. 쇠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공경한다. 그래서 공경할 흠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흠모한다고 하죠. 그때 쓰는 공경할 흠자입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말하니까 연하다. 그래서 연할 연자. 그 다음에 선비가 보여주면서 입을 벌려서 말한 항목. 그래서 항목관자. 자, 입을 벌려서 입으로 불을 뗀다. 입어서 분다. 입으로 분다. 그래서 불취자. 불취자. 자, 입을 벌려서 불을 뗀다. 그래서 불뗄 취자. 자, 먹은 다음에 자, 입 벌려서 마신다. 그래서 마실 음자.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붙으면은 밥식자에서 이 획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공경할 흠자입니다. 공경할 흠자는 자, 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공경한다, 흠모한다. 그래서 공경할 흠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차이아족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자, 걸음보자입니다.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차를 그치게 되죠. 그칠 지자 들어가죠. 차를 그치고서 작은 길을, 적을 소자죠. 적을 소자 요소. 자, 적은 길을 걷는다. 차가 가지 못하는 적은 길을 걷는다. 그래서 걸음보자 되겠습니다. 걸음보자. 걸음보자 앞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 자, 말로써 우물가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사양한다. 그래서 사양할 양자. 그래서 양보의 미덕. 자, 걸음을 사양한다. 양보의 미덕이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많은 사람이 달려서 가는 무리도자. 도보라고 쓰죠. 도보는 걸어서 가는 길을 도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건널 섭자입니다. 자, 차를 그치고서 좁은 길을 걷다가 자, 물을 건넌다. 그래서 건널 섭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획이 하나입니다. 자, 건널 섭자입니다. 건널 섭자 뒤에 자, 짐승을 내로 달라가는 짐승을 애워 싼 다음에 앞다리를 두 마리가 물고 뒷다리를 두 마리가 물고 꼬리가 있는 사냥할 엽자랑 합치면 섭렵한다. 어떤 일을 통달한다 할 때 섭렵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같은 사람과 아버지가 사귄다. 그래서 교섭단체 할 때 교섭이 됩니다. 건널 섭자. 자, 다음입니다. 오를 척자. 자, 차를 그치고 좁은 길을 건너는데 자, 언덕을 오른다. 그래서 오를 척자. 언덕을 오른다. 오를 척자. 자, 51회 읽기 문제 나왔으니까요. 이게 2급 단어 알아두시고요. 2급 한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새에게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나아갈 진짜. 일에 진척이 있다 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빈자입니다. 자주빈자. 자, 이렇게 차를 그치고서 걸어 다니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좀 아프다. 얼마나? 자주 아프다. 그래서 자주빈자입니다. 자주빈자. 자주빈자 뒤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집안에서 풀을 모으고 그것을 헤아린다. 법도. 그래서 빈도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정도를 빈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길령자입니다. 길령자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물숫자고 있죠. 한 점에서 시작되는 물이 길게 내려온다. 그래서 길령자입니다. 길령자. 길령자 뒤에 여러분 아시는 글자. 흙을 뒤집은 옷을 버린 원시가 멀리까지 서서히 갔다. 그래서 멀원자. 영원하다 할 때 영원 이렇게 씁니다. 다음은 헤엄칠 영자입니다. 자, 한 점에서 시작된 긴 물에서 헤엄친다. 그래서 헤엄칠 영자. 헤엄칠 영자 앞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인간 세상에 나무에 붙어 있는 벌레는 나비죠. 나비. 버터플라이. 저병이죠. 저병. 이렇게 저병 씁니다. 저병. 네. 다음입니다. 을풀 영자. 자, 한 점에서 시작된 물에서 말로 잔소리를 읊는다. 그래서 을풀 영자입니다. 을풀 영자. 자, 아시겠죠? 자, 다음 해길창자입니다. 자, 해 들어가고 길다 들어가죠. 그래서 해길창자입니다. 자, 한 점에서 시작된 긴 물에, 길죠? 긴 물에 햇살이 비치니까 물길 따라 길죠? 그래서 해길창자. 해길창자입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자, 차로 가는 것을 그치고 좁은 길을, 한획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 그래서 걸을 보자. 자, 그래. 자, 차를 타는 것을 그치고 걷다가 물을 건넌다. 그래서 건널 섭자. 자, 차를 그치고 좁은 길을 걷다가 언덕을 만나서 오른다. 오를 척자. 자, 걷다가 보니까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빈자. 한 점에서 시작된 물은 길다. 그래서 길영자.
한 점에서 시작된 긴 물에서 헤엄친다. 헤엄칠 영자. 한 점에서 시작된 긴 물에서 잔소리를 읊는다. 그래서 읊을 영자. 자, 해가 길다. 해가 길다 해서 해길 창자 되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미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한번 다듬어 볼까요? 자, 사람들이 햇살이 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처럼 쓴 나무 줄기, 그래서 줄기간자 배우셨죠? 줄기간자 할 때 햇빛이 많이 비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햇볕이 열십자 2개 많이 비치는데 사람이 기두자죠? 새 깃털로 쓴 편지, 그래서 편지 한자입니다. 편지 한자, 새 깃털로 쓴 편지 되겠습니다. 편지 한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 한자입니다. 한국 한자. 자, 햇살이 내리칠 때. 자, 그 다음에 가죽부스 나오죠? 자, 가죽처럼, 햇살에 말린 가죽처럼 질긴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한자입니다. 좋은 뜻이죠? 여러분들 끈질기게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 한자입니다. 자, 다음 아침 조자입니다. 자,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요.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이 보이네? 그러면은 아침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 아침 조자. 앞 뒤에다가 자, 양의 뿔 모양이 고기처럼 곱다. 그래서 고을 선자.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 되겠습니다. 다음 사당묘자죠. 사당묘자. 햇살이 내리쬐는데 말이죠. 달이 뜬 아침에 가는 집, 아침마다 가는 곳이 바로 사당이죠. 조상신을 모셔놓은 사당. 그래서 사당묘자 되겠습니다. 사당묘자 앞에 자, 마루종자 들어가면 종묘. 자, 왕의 조상신을 모아놓은 종묘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수조자. 조수조자는 밀물썰물 뜻하는 조수 되겠습니다. 자, 햇살이 내리쬐는데 말이죠. 내리쬐는 아침에 물이 들어오죠. 그 물이 바로 조수다. 그래서 조수조자 되겠습니다. 조수조자. 자, 조수조자 앞에 자, 풀점을 손으로 치러 가는 것은 왕의 말을 거스르는 거다. 거스를 역자. 역조로 가면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치는 조수를 바로 역조라고 합니다. 자,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자, 상서로울 서자. 매산자 들어가죠. 매산자가 말이 일자가 밑에 들어갑니다. 산이 이어진 곳에 자, 옥이 나옵니다. 옥이 나오니까 상서로운 산이죠. 그래서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상서로울 서, 상서서자. 상서서자. 상서롭다 할 때 상서서자. 상서로울 상자 아시죠, 여러분들? 귀신자에. 자, 양을 조상신에게 바치니까 상스럽다. 그래서 상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다음 여울단자. 여울단자. 자, 산이 이어진 곳에 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울이다. 그래서 여울단자입니다. 여러분들 여울에 대해서 한 글자 더 배워보셨죠? 옛날에 말이죠. 자, 풀을 모으러 간 사람 주인한테, 자비한테 새를 모으러 어려워서 물에 빠졌다. 그래서 물에 빠진 곳이 여울탄자죠. 그래서 이건 여울탄자, 이것은 여울단자입니다. 오케이. 자, 괜찮죠? 자, 다음 끝단자입니다. 자, 산과 산이 이어진 곳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끝이다. 그래서 끝단자. 끝단자 되겠습니다. 끝단자 앞에 여러분들 자, 다를 이자 들어가면 2단 되겠죠. 2단. 어떤 그런 본 단체가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2단이라고 하지요. 자, 2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명절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10명 모이는 때는 낮이다. 그래서 단오. 명절이 되겠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햇살이 강하게 치밀 때 자, 사람이 새 깃털로 쓴 편지. 그래서 편지 한자. 자, 햇살이 강하게 치밀 때 가죽 같은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한자입니다. 자, 햇살이 강하게 이는데 달까지 떠 있으니까 그것은 이른 아침 조자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가는 집은
따로 있죠? 바로 사당입니다. 그래서 사당묘자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도 파도가 치죠? 파도가 어떻게 친다? 파도, 조수. 조수조자입니다. 밀물선물, 조수조자. 자, 다음 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옥이 나니까 상서롭다고 해서 상서서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이 이어지는데 물이 휘감아 오니까 그것이 바로 여울이다. 그래서 여울단자. 다음 산이 이어지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의 끝이다. 그래서 끝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동력동자입니다. 동쪽을 뜻하죠. 나무가 있네요.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해가 걸칩니다. 해가 뜨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해가 뜨는 곳은 동쪽. 그래서 동력동자입니다. 동력동자. 동력동자 앞에 자, 작고 작은 고리는 문을 여는데 관련이 있다. 관련될 관자. 그래서 관동지방, 바로 강원도를 얘기하죠. 관동지방. 그리고 동력동자 뒤에다가 말이죠. 십자가가 멀리 양을 치는 남쪽까지입니다. 남영남자에다가 자, 다음에는 호리병이 버금간다. 그래서 버금아자. 그래서 동남아라고 하면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것을 동남아라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동자. 자, 해가 나무에 걸치는 동쪽에는 얼음이 빨리 얼죠. 추우니까요. 그래서 얼동자입니다. 얼동자. 얼동자 뒤에 여러분 아시는 글자. 사람과 사람이 햅살이 강할 때 싸워서 다친다. 다칠 상자. 동상에 걸린다 할 때 이렇게 동상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룻대 동자. 마룻대 동자는 지붕의 가운데 용마루 밑에 석가래가 걸리기엔 돌이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마룻대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룻대 동자. 자, 동쪽의 나무죠. 햇살이 해가 걸치는 동쪽의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마룻대로 쓴다. 그래서 마룻대 동자입니다. 집안의 부품이죠. 마룻대 동자. 다음은 베풀진자입니다. 자, 해가 언덕에 걸치는 동쪽에서 이 언덕에 나무가 많죠. 그래서 베푸는 언덕. 언덕이 베푼다. 그래서 베풀진자입니다. 언덕에 나무도 있고 산삼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각종 약초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베풀진자 되겠습니다. 베풀진자 뒤에 죽은 고기를 칼로 오려서 벌린다. 그래서 진열한다. 디스플레이 한다죠. 진열한다. 맞나? 진열한다. 진열한다죠. 자, 그 다음에 겨울동자입니다. 자, 겨울동자는 서서히 어는 거죠. 서서히 어니까 겨울이 왔다. 그래서 겨울동자입니다. 서서히 와서 얼었다. 그래서 겨울동자. 겨울동자 앞에 갈고리와 창으로 달려와서 넘었다. 그러면 월동 되는 거죠. 겨울을 나기 위해 뭐 하는 월동 준비 같은 것을 월동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난다. 월동. 자, 그 다음에 동자 뒤에 자, 흰빗으로 벼슬을 곧 받아서 그 벼슬아치가 대나무 마디 같다. 그래서 마디절자. 그 다음에 자, 달을 딸 것을 기약한다. 기약할 기자. 동절기 되죠. 동절기. 하절기의 반대말 동절기입니다. 자, 다음 마칠종자입니다. 마칠종자. 자, 서서히 들어와 겨울이 되니까 자, 실 뽑는 것을 마치죠. 노예가 이제 죽었으니까 실 뽑는 것을 마친다. 그래서 마칠종자입니다. 마칠종자. 마칠종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신하가 사람이 세 겹으로 쌓인 것을 임한다. 그래서 임종. 예, 돌아가시는 거죠. 임종.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게요. 종자 뒤에. 자, 양 꼬리에 눈을 붙였다. 붙을 착자.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린 양을 데리고 간 곳은 말이 있는 역이다. 그래서 종착역이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닿는 역, 종착역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나무에 해가 걸리는 동쪽, 동력 동자죠. 그 다음에 나무에 해가 걸리는 동쪽에서 얼음이 얼었다. 얼동자. 자, 동쪽에서 쓰는 나무로 마룻대를 썼다. 그래서 마룻대 동자. 그 다음에 동쪽에서 있는 언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푼다. 그래서 베풀 진짜.
다음 서서히 들어와서 얼음이 어니까 이것은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 동자. 자, 서서히 들어와서 얼음이 어는 겨울이 되니까 실 뽑기를 종료한다, 마친다. 그래서 마칠 종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해적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야기랑 같이 가볼게요. 자, 말이죠. 배에는 말이죠. 캐리비안의 해적 보셨죠? 배에는 무기가 탑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반자입니다. 일반 반자, 한자 들어서 일반적이다 할 때 일반 반자입니다. 다음 소반 반자. 소반은 쟁반을 뜻합니다. 소반 반자. 자, 배에 무기를 싣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무기는 실지 않고 그릇만 실었다. 그 그릇이 바로 소반이다. 그래서 소반 반자입니다. 자, 소반 반자입니다. 소반 반자. 자, 소반 반자 앞에 말이죠. 자, 그물의 새를 찾기 위해 벌렸다 해서 벌릴 나자. 그리고 새를 10번 두드려서 만든 바늘. 그래서 바늘 침자. 나침반은 여러분들 방향을 가리키는 물건 나침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앞에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 자, 8개의 사다리를 모으는 그가 나무로 만든 바둑판, 바둑기자죠. 그래서 기반이라고 하면은 바둑판을 뜻합니다. 자, 48회 문제 나왔다는 거. 뜻풀이 문제 나왔습니다. 바둑판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뜻풀이 할 때 바둑판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옹위일 반자입니다. 자, 배에 무기를 실지 않아서 해적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귀중품들을 손으로 옮겼다. 그래서 옮길 반자입니다. 옮길 반자. 운반한다. 반출한다. 반입한다. 할 때 옮길 반자입니다. 필발자. 펼치는 거죠. 자신의 기량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배에 올라서 해적들이 배에 올라서 말이죠. 자, 이 활과 무기를 펼쳤다. 활과 무기를 펼쳤다. 이 배는 무기가 없는데 해적들은 올라와서 활과 무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필발자입니다. 필발. 자, 필발. 필발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양이 큰 양에게 다가가서 통달한다. 그래서 통달할 글자. 발달한다. 어떤 문명이 발달한다. 발전한다는 뜻이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서서 옛날 이야기를 듣다가 손으로 딴다. 딸적자. 그래서 적발한다. 어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다를 적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적발로 씁니다. 자, 다음 버릴 패자입니다. 버릴 패자. 자, 이렇게 올라가서 무기로서 그것을 펼쳤으니까 말이죠. 창고에 옮겨야 되는데 창고가 꽉 찼어요. 그래서 창고 안에 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패자입니다. 버릴 패자. 그래서 버릴 패자 뒤에 여러분들 아까 봤던 또 글자, 그 글자 또 보네요. 버릴 기자서는 폐기라고 합니다. 폐기한다. 그리고 버릴 패자의 반대말은 자, 사람과 아들이 모여 있다. 있을 존자 존패가 됩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배에는 무기를 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 반자 되겠고요. 자, 배에는 무기를 실지 않고 쟁반 같은 소반을 실었다. 그래서 소반 반자 되겠네요. 그리고 배에 무기를 실지 않아서 손으로 옮겼다. 그래서 옮길 반자 되고요. 자, 다음은 배에 올라서 활과 무기를 펼쳤다. 그래서 필발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올라서 활과 무기를 펼쳐서 금보화를 뺏은 다음에 창고에다 넣으려니까 창고가 닫혀서 좀 버렸다. 그래서 버릴 기자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 또 들어갈게요. 봅시다. 자, 실 나오네요. 실을 하나로 잇는다. 그래서 이을개자죠. 실을 하나로 잇는다. 뒤에다가 자, 아까 배웠던 글자 죽은 고기를 칼로 벌린다. 벌릴 열자 그러면 계열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할 때 계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멜개자입니다. 매는 것은 묶어서 매는 것, 잇는 것을 얘기하죠. 멜개자입니다. 자, 실을 하나로 모아 이은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메었다. 그래서 멜개자입니다. 멜개자. 아까 배웠던 것도 나오네요. 문에 여는 것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될 관자 들어가면은 관계. 당신과 나는 부적절한 관계인가요? 하여튼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손자입니다.
자, 시를 하나로 읽는데 옆에 아들내미가 귀찮게 하죠. 아들인 줄 알았더니 손자였다. 할머니가 동안인가 보네요. 자, 손자, 손자입니다. 손자, 손자. 손자, 손자 뒤에 자, 자꾸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 뒤다. 그래서 뒤 후자 그러면 후손이 되겠습니다. 후손. 자, 다음 걸 현자, 고을 현자입니다. 고을 현자. 고을은 마을이죠. 옛날 고을. 고을 현자. 자, 눈목자 나오네요. 눈으로 울타리 안에서 눈으로 보는 작은 손자와 자, 시를 읽고 있는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고을입니다. 그래서 고을 현자입니다. 고을 현자. 고을 현자 뒤에 신하와 사람들이 자, 접시를 본다 해서 볼감자, 현감이라고 그러면은 자, 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현감이라고 하죠. 현을 다스리는 사람, 현감. 그 다음에 걸 현자입니다. 현수막 할 때 쓰는 걸 현자. 자, 울타리 위에서 눈으로 보는 손자, 작은 손자와 그리고 할머니가 쓰는 고을에서는 마음심이 들어가죠. 인심이 걸려있다. 말에 들어가니까 주렁주렁 걸려있는데 그게 다 인심이다. 그래서 인심이 후하다. 그래서 걸현자, 인심이 걸려있다. 걸려있는 게 중요해요. 걸현자. 걸현자 뒤에 여러분들 자, 언덕에서 솥이 구르니까 사이가 떴다. 그래서 사이뜰 격자 있죠. 현격하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랭자는 부수자. 여러분 다 아시는 글자. 갈랭자 뒤에 여러분들 자, 서서 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로써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상자 들어가면 행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넓을 연자입니다. 넓을 연자. 가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물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넓을 연자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넓을 연입니다. 저울대형입니다. 저울대형 가운데 있는 이 글자 물고기 여자입니다. 물고기 여자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불이 다리가 큰 대자로 변했죠. 자, 가다가 물고기가 한 마리 있길래 그것을 저울대에 달아보았다. 그래서 저울대형입니다. 저울대형 앞에 자, 풀숲에 입이 2개 달린 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권세 권자죠. 권형이라고 그러면 그냥 저울을 뜻합니다. 권에게 저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 건 두 차시 하시더라도 권형이라고 저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 권형이라는 것은 49회 쓰기 문제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쓸 줄 알아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은 복습하겠습니다. 시를 하나로 읽는다. 이열개자. 자, 시를 하나로 읽는 사람이 맨다. 그래서 멜개자. 자, 시를 하나로 읽는데 아들인 줄 알고 귀찮게 했는데 보니까 손자다. 그래서 손자. 다음 울타리 안에서 눈으로 보는 작은 손자와 시를 읽고 있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고을이다. 그래서 고을 현자. 자, 바로 그 고을에서 마음이 인심이 걸려 있다. 그래서 걸 현자. 그다음에 갈행자는 부수자로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한자. 갈행자. 가도 물이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넓을 연자. 넓을 연. 자, 다음은 자, 길을 가다가 고기를 만나니까 저울대 한번 걸어본다. 그래서 저울대 형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네, 계속해서 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높을 항자, 배 안에서 갓을 쓰고 있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높을 항자입니다. 높을 항.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탄 배다. 그래서 배항자입니다. 배항. 배항자 앞에 자, 갓을 쓴 작은 서울 사람이 말하기를 걔가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아갈 취자, 취항이라고 하면은 어떤 배나 비행기가 항로에 들어서는 것을 취항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구덩이 갱자입니다. 구덩이 갱자. 자, 갓은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배가 나아가니까 땅이 파입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덩이 갱자. 구덩이 갱자 앞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산에 불이 나니까 숯이 생겼다. 숯한자. 탄갱이라고 하면은 석탄구를 탄갱이라고 하지요. 자, 다음입니다. 넓을 항자. 자, 갓 쓰고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나아간 물. 망망대해로 가겠죠. 넓은 물로 갑니다. 그래서 넓을 항자 되겠습니다. 넓을 항자. 자, 그 다음에
겨룰항자, 겨룰항자는 자, 갓쓴 책상 위에 앉은 높은 사람이 자, 손으로 겨룬다. 그래서 겨룰항자 뒤에 여러분들 자, 울타리 친 큰 집에서 손으로 막는다. 그래서 막을 걷자. 항거한다. 자, 항거한다. 데모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앞에다가 자, 풀숲에 양이 한마디 하면 대답을 한다. 그래서 대답할 대자. 그래서 대항한다. 어떤 부정에, 불의에 대항한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항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주자 여러분들 부수죠? 자, 두 명이 탄 2인 조정의 모습입니다. 부수.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불글단자입니다. 자, 배 안에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로 붉게 물든다. 그래서 불글단자. 불글단자 뒤에 단풍나무 풍자 들어가면 단풍나무, 붉게 물든 나무를 단풍나무로 하죠. 그래서 단풍나무. 불글단자입니다. 자, 불글단자 앞에 여러분들. 자, 소를 공부해서 친다. 칠목자, 목단이라고 그러면 모란을 뜻합니다. 모란꽃. 다음, 배선자.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배는 배다.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앞에 여러분들. 자, 고기는 어디서 잡죠? 물에서 잡는다.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 고기 잡으러 어선 들어가죠? 어선이라 그러면 고기 잡는 물을 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꼬리 없는 소가 말해주면 천천히 가서 짖는다. 그래서 지을 조자 조선업. 자, 배를 만드는 것을 조선업이라고 하죠. 자, 다음입니다. 나변자입니다. 나변자.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그 새덩이는 바로 납이다. 그래서 납연자입니다. 나변자. 여러분 무연휘발유 아시죠? 그때 연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 납성분이 있다 없다를 무연휘발유, 유연휘발유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글자 호리병에 버금간다 그러면 버금아 아연 연속이요. 자, ZN 아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물 따라 내려갈 연자입니다. 물 따라갈 연자.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기를 그냥 물을 따라가라고 한다. 그래서 물 따라갈 연자입니다. 물 따라갈 연자. 자, 특이한 거 있습니다. 물 따라갈 연자 뒤에 여러분들 부수자죠? 가죽 혁자 들어가면 연혁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여력을 연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특이한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아까 배웠던 언덕한자 들어가면 연안. 어떤 해안이나 어떤 강의 언덕을 연안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갓쓰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높을 항자. 자, 갓쓰고 책상에 있는 사람이 뭐는 배다. 그래서 배항자. 자, 갓쓰고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판 땅이 구덩이다. 그래서 구덩이 갱자. 자, 높은 사람이 나아가는 물은 큰 넓은 물이다. 넓을 항자. 자, 다음 갓을 쓴 높은 사람이 손으로 겨룬다. 겨룰 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수 배주자. 그 다음에 배에서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붉어진다. 붉은 피가 난다. 붉을 단자. 자, 다음은 자, 배에서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배는 배다. 그래서 배선자. 배선자 되겠습니다.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그 쇠는 납이다. 그래서 납연자 되겠고요. 다음은 책상에 앉아서 말하기를 그냥 물 따라가라고 한다. 물 따라갈 연자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시의 기록. 예시가 주인공이죠. 자, 보겠습니다.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드립자가 들어가죠. 드립자 부수고요. 자, 멀리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안내자입니다.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서 안으로 들어왔다. 안내자. 안내자 뒤에다가 차 절에서 사람을 모신다 그러면 모실시. 내시라고 하면 무언가가 없는 사람을 내시라고 하죠. 예, 안에서 모시는 사람 내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예자입니다. 자, 안에서 밖에 사람 들어왔는데 멀리서 뭘 가지고 들어왔다? 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시다. 그래서 성예자입니다. 성예자, 예시. 자, 다음은 들일납자. 들여온다는 뜻이죠. 들일납자. 자, 멀리서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시를 들여온 거죠. 그래서 드릴 납자. 시를 들여왔다. 드릴 납자. 자, 드릴 납자. 드릴 납자 앞에 여러분들. 자, 솥에 있던 것을 호랑이와 들깨에게 바쳤다. 그래서 헌납한다. 바칠 헌자 써서 헌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납자 다음에 자, 뼈골자 들어가고 집땅자가 들어가면은 납골땅이 되는 거죠. 뼈를 들이는 집, 납골땅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당나라 당자입니다. 당나라 당자. 자, 집안에 말이죠. 집안에 붓을 들고 있죠. 붓을 들고서 말로써 기록하는 당나라 이야기. 그래서 당나라 당자입니다. 당나라 당자. 자, 당나라 당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까 했던 글자. 자, 구멍으로 이 개가 갑자기 그래서 당돌하다 할 때 쓰죠. 당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못당자입니다. 못당자. 자, 집안에서 손으로 쓰면서 말로써 기록하는 당나라 이야기 중에 땅을 파서 만든 못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못당자입니다. 못당자. 연못 할 때 그 못입니다. 못당자. 다음은 사탕당, 엿당자입니다. 엿당. 엿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맛있는 달콤한 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나라 중에 집에서 손으로 펜을 잡고 말로써 기록하는 당나라 이야기 중에 들어가는 쌀로 만든 쌀엿. 그래서 엿당자입니다. 엿당자. 당분.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집안에 고여있는 그 물은 바로 오줌이다. 그래서 당뇨병 되겠네요. 당뇨병. 자, 다음 여기에다가 물 숫자 들어가고 고기 육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탕수육 됩니다. 탕으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 사탕, 탕수육 할 때 탕으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수육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탕수육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요거 안내자고요. 자, 멀리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안내자. 자, 풀을 가지고 멀리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씨. 그래서 성예자입니다. 다음은 멀리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시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드릴납자. 시를 들여왔다. 드릴납자. 문익점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익점 위인이죠. 시를 가지고 들어온 드릴납자. 자, 집안에서 손으로 붓을 쥐고 말로써 이야기하는 당나라 이야기. 그래서 당나라 당자입니다. 다음은 자, 집안에서 붓을 들고 입으로 말로써 얘기하는 당나라 이야기 가운데 땅을 파서 만든 못에 대한 이야기. 못당자 되겠습니다. 못당. 자, 당나라 이야기 가운데 쌀로 만든 엿에 관련된 이야기 엿탕 되겠네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자어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자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신문에서요. 한글로 되어 있는 한자어를 한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 배우신 한자만 해도 50%는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국어사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